암과 치매, 혈관 관련 질환은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레 염려가 되는 질환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세 가지 병에 대한 정보나 예방법, 관리법은 많은 분들이 관심을 두고 있기도 하고요. 위의 질환들은 대체로 나쁜 식습관이나 생활습관, 혹은 가족력으로 인해 발병되는 경우가 많은데 생각지도 못했던 경로를 통해 암에 걸릴 수도 있다는 사실이 있어 여러분들께 정보를 드리고자 합니다. 많은 연구 결과가 뒷받침하는 근거 있는 내용이니 암을 예방하는 생활습관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끝까지 집중해 주세요. 여러분들이 건강할 수 있도록 알짜배기 비책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상 초반에서 다루어 볼 내용은 바로 췌장암입니다. 췌장암은 위암, 대장암과 달리 정기적인 검진을 통한 조기 발견이 어려운 암이에요. 따라서 증상이 나타난 이후에는 이미 진행이 많이 되어 완치가 어렵고 끔찍한 고통이 뒤따르기로 유명한데요. 심지어 다른 장기로의 전이가 빠르고 재발 확률이 높기까지 합니다. 발견 후 5년 생존율이 10% 정도밖에 되지 않아 암 중에서도 아주 절망적인 편에 속하죠. 자, 그러면 이런 췌장암에 걸리는 원인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아쉽게도 췌장암에 걸리는 원인은 명확하게 밝혀진 바가 없습니다. 흡연이나 만성 췌장염, 가족력 같은 다른 암과 비슷한 경로 외에는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원인이 아직 발견되지 않았는데요. 다만 당뇨와 췌장암이 높은 관련성이 있다는 사실은 확인된 바 있습니다. 당뇨가 있는 경우 혈당 체크를 수시로 하면서 주치의와 췌장암에 대해서도 상담을 해보는 것이 좋고, 가족력이 없는데 당뇨가 갑자기 생겼다면 췌장암의 발병을 의심해 볼 수 있답니다. 췌장암의 대략적인 부분들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조금 길었나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시작입니다. 명확하게 밝혀진 바가 없는 췌장암의 원인, 영상 초반에 밝혔던 예상치도 못한 췌장암의 발병 경로를 알려드리려고 해요. 여러분들은 치과 검진을 얼마나 꾸준히 다니시나요? 갑자기 웬 치과? 췌장암 얘기한다고 하지 않았어? 싶으신가요? 췌장암과 치과 검진은 전혀 연관이 없는 이야기가 아니랍니다. 췌장암을 유발하는 균이 입속에 살고 있다면 믿어지시나요? 우리의 입속에는 600에서 700종에 달하는 미생물이 살고 있는데 이 중에 췌장암을 일으키는 세균이 있답니다. 이 내용은 미국의 국립암연구소와 암학회지, 그리고 과학 전문 매체인 유레카 얼러트에 공개된 근거가 있는 내용이니까 집중해 주세요. 미국에서 무려 10년 동안 14만 명이라는 대상을 통해 진행한 연구인데요. 입속에 치주염을 일으키는 진지발리스 박테리아가 있다면 췌장암이 발병할 위험이 59%나 높아진다는 결과가 도출되었답니다. 또 췌장암 환자들을 대상으로 역으로 연구를 진행해 본 결과 췌장암 환자들은 치주 질환을 가지고 있었고 이가 잘 빠지는 모습을 보였다고 해요. 구강 건강과 췌장암의 관계를 높이 두는 연구는 진작부터 진행되고 있었던 것이죠. 어떻게 입속에 있는 세균이 췌장까지 내려가서 암을 발병시켰는지 그 경로를 쫓아보면요. 잇몸에 염증이 있어 피가 자주 나는 경우 그 손상된 부위로 진지발리스 세균이 침투해 혈액을 타고 돌아다니게 돼요. 이때 우리 몸에서는 외부 세균인 진지발리스의 침입에 맞서기 위해 염증 반응을 일으키게 되는데요. 이 염증 반응 물질이 혈액을 타고 돌다가 췌장의 자리를 잡게 되면 췌장암을 일으킬 수 있답니다. 구강세균이 췌장암을 유발하는 근거가 되고 있지요. 따라서 혈중 진지발리스의 항체 비율이 높다면 췌장암의 위험이 2배나 높아지고 평소 치주 질환이 있는 사람의 경우 췌장암 위험이 64%나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답니다. 이처럼 치주 질환이나 잇몸 질환에 의해 우리 몸속으로 침투한 세균과 바이러스들은 췌장뿐만 아니라 혈관을 타고 우리 몸 어느 곳이든 정착할 수 있어요. 세균의 종류에 따라 폐혈증이나 폐감염을 일으키기도 하고 알츠하이머와 식도암, 위암도 유발할 수 있죠. 알츠하이머를 앓고 있는 환자의 뇌에서 정상인보다 더 높은 빈도로 치주염 관련 세균이 발견되기도 하였고요. 하버드대에서는 치주 질환이 식도암과 위암 발생에 연관이 있는지에 대해 연구를 진행한 적이 있는데 이 연구에서 치주 질환 병력이 있는 사람은 식도암 위험이 약 43%, 위암 위험이 약 52%가 증가했다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완치할 때 피가 자주 나거나 입속에 염증이 있는 경우 혹은 마무리되지 못한 채 방치된 치과 진료가 있는 경우에는
치과를 방문하여 미루어 두었던 진료와 검진을 마무리 지으셔야겠어요. 구강 건강을 챙기는 것은 물론이고 췌장암을 비롯한 각종 질병을 예방하는 쉬운 방법이 된다는 것 기억해 주세요. 그나저나 입냄새 제거와 건강한 치아를 위해 꾸준히 해왔던 양치질의 의미가 이렇게 큰 의미가 될 수 있었다니 놀랍지 않으세요? 단순히 구강 청결만을 위해 애썼을 뿐인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 스스로 암을 예방하고 있었던 거예요. 혹시나 귀찮아서 양치질을 조금 게을리하셨던 분들에게도 톡톡한 의미 부여가 될 수 있겠네요. 기본적으로 입안은 따뜻하고 습해서 세균이 살기에 좋은 환경이 되고 여기에 그들의 좋은 먹이가 될 수 있는 음식물 찌꺼기나 치태마저 있다면 입안의 세균 증식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겠죠. 그렇다면 평소 구강 관리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가장 먼저 올바른 양치질을 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칫솔질은 단순히 위아래로 하는 것도 가로로 벅벅 닦기는 하는 것도 아니랍니다. 45도로 기울인 칫솔을 잇몸에 먼저 대고 아랫니는 잇몸에 댄 칫솔을 위쪽으로 쓸어 올리듯 윗니는 잇몸에 댄 칫솔을 아래쪽으로 쓸어내리듯 닦아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치아의 뒷면, 저장면, 혀를 닦아주는 것도 잊지 마세요. 두 번째는 양치 도구인데요. 잇몸 마사지와 잇몸에 낀 이물질을 제거하는 긴 미세모와 치아 자체를 닦아주는 짧은 모로 구성된 이중 미세모 칫솔을 사용해 보세요. 시간 칫솔과 치실로 칫솔이 닿지 않는 부분을 꼼꼼히 관리해 주시는 것도 좋답니다. 침은 구강 청결과도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요. 세 번째는 입안에 침이 마르지 않도록 관리해 주시는 방법이에요. 입안이 마르지 않도록 틈틈이 물을 마셔주시고 혀로 잇몸을 마사지하듯 구석구석을 닦아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혀를 움직여 잇몸을 자극하면 침샘도 같이 자극되어 침이 분비되어 나오기 때문이죠. 아침에 일어나서 입안을 물로 헹구고 잠들기 전 소금물로 가글을 하는 것 또한 입안을 관리하는 데 좋은 습관이 되어 준답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연령대별 구강관리법에 대해서 안내하고 있는데요. 성인을 대상으로 치아와 잇몸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음주, 흡연, 커피를 줄이고 연 1회 이상 스케일링을 받을 것을 권장하고 있어요. 당장의 금연이 어렵다면 흡연 후에는 가글이나 양치질 등으로 입안을 헹구어 줄 것을 권하고 있답니다. 또 구강세균은 치태와 치석을 좋아하는데 치태와 치석을 관리하는 효과적인 방법에는 연 1회 스케일링만 한 게 없죠. 스케일링은 연 1회에 한 해에 보험 저동도 가능하니 스케일링을 목적으로 치과에 다녀오시면서 구강 점검도 받으시길 권해봅니다. 노년층의 구강관리법은 한 가지가 더 추가되는데요. 노년층의 30%는 구강건조증을 가지고 있어요. 구강건조증이 심해지면 구취와 치주 질환에 노출되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입속으로 들어오는 세균과 바이러스를 녹여주는 효소인 라이소자임이 제 역할을 못하게 되어 입안으로 들어오는 세균들에 대한 기본적인 방어 체계가 뚫리게 되죠. 따라서 틈틈이 물을 마셔 입안을 항상 촉촉하게 유지해 주실 것을 권장하고 있어요. 그러면 구강관리를 위해 특별히 먹어두면 좋은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먼저 녹차입니다. 녹차의 풍부한 카테킨은 충치의 주요 원인균을 억제하고 박테리아가 치아 표면의 에나멜을 부식시키는 것을 방해해요. 카테킨은 정상세포에는 스스로 방어력을 강화시키게 하면서 암세포만 골라 죽이고 암세포 자체 성장을 억제하기도 하죠. 거기다 항염작용을 해 잇몸 염증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고 구강건조증의 증상을 완화시킨답니다. 오늘 나왔던 구강건강을 지키는 모든 방법을 가지고 있는 녹차였습니다. 두 번째는 비타민 K가 풍부한 유제품입니다. 비타민 K는 조직이나 혈관에 침착된 칼슘을 빼내어와 치아로 운반해주고 축적시켜주는 역할을 해요. 다만 비타민 K는 체내에서 빨리 소진되는 편이기 때문에 자주 섭취해주시는 것이 중요한데요. 비타민 K가 풍부한 우유를 매번 챙겨 드시기 어렵다면 요구르트나 치즈 같은 유제품이 좋은 대체품이 되어준답니다. 마지막으로 알려드릴 구강관리를 위해 챙기면 좋을 음식은 채소입니다. 잎채소는 구강 내 유익균의 먹이가 되어 유해균을 공격하는 유익균을 더 많이 생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죠. 거기다 미네랄이 풍부해 치아를 단단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돕기도 해요. 또 채소에는 비타민C가 풍부해 잇몸 건강을 위해 꼭 섭취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비타민C는 체내에서 콜라겐의 합성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데
콜라겐은 치아와 잇몸의 많은 부분을 구성하고 있답니다. 콜라겐을 직접적으로 섭취하는 것도 좋지만 채소를 직접적으로 드시게 되면 비타민C의 보충과 함께 이전에 말씀드린 비타민 K를 동시에 흡수할 수 있어 구강 건강에 더욱 득이 되죠. 입안이라는 작은 부분을 관리함으로써 내 신체 전부를 관리할 수 있다는 사실이 정말 놀랍지 않으신가요? 내용이 길었던 만큼 간략하게 요약을 한번 해드리자면 발병 원인이 불분명한 췌장암을 예방하기 위해서 구강 관리를 해주면 좋다는 이야기로 시작했는데요. 입속에는 다양한 세균들이 존재하고 그중 암을 유발하는 세포들이 잇몸의 염증을 통해 몸속으로 침투하여 각각의 장기에 정착하게 되면서 암을 유발한다는 사실도 알려드렸죠. 이어서 구강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평소 올바른 양치질을 해주시고 입안에 침이 마르지 않게 틈틈이 물을 섭취하는 것과 연 1회 스케일링을 받을 것을 권해드렸어요. 마지막으로 구강관리를 위해 녹차와 유제품, 채소를 충분히 드실 것을 권장해드렸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어떠셨나요? 생활 속에 깃든 자그마한 습관이 나를 지키는 큰 힘이 된다는 사실, 다시 한번 기억해 주세요. 오늘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려요. 그리고 소중한 가족과 지인분들께도 많이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서 항상 기도드릴게요.